네, 자 그러면 신의 한 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옵션 만기였죠. 제가 오늘 아침은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오늘 옵션 만기 날 별일 없을 거다. 그 3천 안쪽 쪽으로 가는데 별일 마찬가지 없을 거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어제 공개 방송과 그 다음에 어제 이 신의 한 수 시간 속에서도 2900이 깨질 걱정보다는 3000 안착 쪽에 초점을 두고 잘 버티시고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러면서도 소비주 위주로 또 얘기를 해드렸는데, 근데 오늘은 소비주 흐름들도 나쁘진 않았지만 낙폭가대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특별히 또 많이 오늘 반등을 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인데요. 지금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일단 하방 경직은 지금 계속 한 5일째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3천 안착은 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렇게 지금 하방 경직을 주고 있다라는 모습과, 그 다음에 지금 신용잔고 같은 경우들이 개인의 신용잔고가 지금 빠르게 줄고 있어요. 한 25조 8천억까지 늘었었던 신용잔고가 25조 5천억까지 늘었던 신용잔고가 지금 22조 8천억까지 줄어들었는데, 아마 오늘도 계속 줄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이렇게 신용잔고들이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등 기대감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3천 안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3천 안착을 보고 우리가 시장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대감은 이 3천보다도 더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3,100 정도를 일단은 보시면서, 뭐 짧게 보더라도 3,050은 갈 거예요. 그래서 3,050과 3,100을 보면서 지금 시장이 반등 나오는 부분들을 즐겨야 되는 부분이지, 내일 또 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 종목들이, 전 업종들이 지금 낙폭가대 종목들, 뭐 제약주, 그 다음에 IT 섹터, 뭐 철강, 조선증권, 뭐 할 거 없이 다 지금 반등세를 좀 많이 줬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급등주 검색기에 보면 지금 상한가 간 종목들과 급등하는 종목들이 눈에 보이죠. 다 낙폭가대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반등을 좀 준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소비주들도 빠지지는 않아요. 오늘 뭐 소비주들 보면은 여전히 여행 관광 섹터 관련주들, 뭐 세중이라든지 노랑풍선, 롯데관광개발 여전히 강하고요. 카지노 관련주들도 강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많이 빠졌었던 화장품주들, 이것도 소비주들인데 이쪽도 강했고요. 그리고 엔터주 쪽에서도 뭐 하이브도 오늘 강했고요. 4.7%대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강세를 보여준 게 SM,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3%대 강세, YG엔터 3% 강세. 그 외에서도 엔터주 쪽에서 FNC 엔터라고, 이건 이제 예전에 이제 AOA 이제 그룹인 그 회사인데, FNC 엔터도 오늘 20%대, 최근에 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뉴도 영화 제작하는 회사인데 계속 오늘 좀 반등 좀 나왔고요. DPC 빅히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게임주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엔터주의 흐름들도 뭐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양호하게 움직여주게 되면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고요. 그리고 낙폭가대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반등세를, 원상복귀는 좀 어렵습니다. 원상복귀는 안 되더라도 3,100 정도. 그래서 이제 그 좀 요점 정리해드리면, 3,100 정도의 반등세를 보면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보시는 건 좋은데, 3,200까지도 보세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당장 뭐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1차 저항 라인을 3,050에서 3,100으로 두시고, 2차 저항 라인을 3,200을 두시고, 저점 자리를 2,900 두시고, 그래서 이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든 어디든 박스권을 갇히든, 그러니까 시장 폭락에 대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얘기도 어제 공개방송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도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박스권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그 반등을 기대를 하고, 이제 복수의 시장이 왔다 뭐 정도로 일단 요약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신의 한 수 그 유튜브 방송, 이제 소통 방송이, 요 방송이 끝나게 되면 이제 바로 진행을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 뭔가라 물어봤더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GKL,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카카오, 뭐 등등 이런 종목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천 종목들은 아니지만 그 종목에 대한 그 바닥과, 왜냐면 걔네들이 바닥을 쳐야 시장도 바닥을 주기 때문에 제가 어제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분석을 해드릴 때 9만원짜리
그쵸? 9만원짜리를 거의 바닥으로 해서 사볼만 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아마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에서 9만원 정도가 거의 저점이니까 추가 매수도 가능하고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그 부분이 지금 대충 맞아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게 계속 반등은 나오지는 않아요. 제가 어제 그 얘기도 자세히 해드렸는데, 그런 얘기들은 좀 이따가 소통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저 종목을 요리를 하고 복수를 해야 될 건지 잘 고민을 하면서 좀 이따가 소통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제 또 얘기한 것 중에 이제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저쪽에 있는 소비주의 특정적인 어떤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걔가 더 낫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것도 오늘 계속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이따가 요거 방송 끝나자마자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늘의 테마주 두 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HMM. 자, 해운주인데 오늘 해운주의 흐름들이 얘는 좀 별로였어요. 그것도 이제 말씀 좀 드릴 건데, 이거 말고 지금 흥하해운이라든지 다른 해운주들은 급등이 나왔거든요. 자, 흥하해운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 뭐 대한해운도 있고 KSS해운도 있고 뭐 이제 해운주들의 흐름들이 괜찮았는데, 이유는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물류 대란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이제 그 서부 항만의 물류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이슈들이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해운주도 움직였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미국 정부는 앞으로 90일 동안 LA 롱비치항을 24시간 일주일 풀가동한다는 계획을 내놨고, 그다음에 월마트라든지 뭐 페덱스라든지 UPS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 및 수송업체들이 미 전역 상품 운송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 시간을 확대를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물류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해운 관련주들, 요런 쪽들이 이제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늘 해운 관련주하고 물류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아침에 좀 강했었는데, 물론 이제 막판에서는 좀 밀리긴 했어요. 보면은 이제 물류 관련주들은 이제 한솔 로지틱스라든지 밀렸죠. 아침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 소식에 움직이다가 밀렸는데,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잘 아셔야 되는 건,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은 잘 나오지만 너무 많이 떠 있을 때에서 공략하게 되면 또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듯이 한솔 로지틱스처럼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는 상태에서 저항권에 걸리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쫓아가게 되면 단번에 8%가 9%가 금방 또 깨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되고, 낙폭과대를 공략하시는 건 괜찮지만 그거를 쫓아 들어가지는 말자. 특히 저항권이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저항으로 걸리는 자리, 아니 그런 부분들도 궁금하시면 좀 이따가 이제 소통 방송 때 유튜브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HM은 근데 왜 못 갔느냐? 일단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도 있고요. 바닥에서 1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2500% 올라갔으니까, 2000원짜리 종목이 5만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2500% 갔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해운주들은 얘보다는 좀 가벼운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좀 무겁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급도 최근에 좀 꼬였던 부분들인데, 자, 그럼 이게 계속 빠질 거냐? 그건 아니고요. 얘도 반등은 나왔습니다. 오늘 2%에 대한 반등은 나왔고, 사실 저는 이 HMM을 좋게 보고 한 2만원 정도로 내려왔으면 좋겠거든요. 조정을 받으면. 근데 2만원은 지금 시장에는 얼토당토도 하지도 않고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공략을 하시는 분들은 25,000원 정도에서 2만원 정도 생각해서 이거는 공략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반등 나오면 3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반등 줬다가 또 빠질 가능성을 두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략하기에는 별로다. 오히려 더 빠지면은 좋다. 그래서 얘는 더 빠지면은 좋은 종목이 싸졌으니까. 여러분 알겠지만 지금 해운업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이제 실적들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빠진단 말이에요. 이유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차익 실현이 나오기 때문에 빠지는 건데, 좀만 더 빠지면 이제는 싸다라는 인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2만원에서는 공략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걸 반등 나오면 한 35,000원 정도에서는 한번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HB 테크놀로지인데, 이제 OLED 관련주 쪽이죠.
얘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섹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섹터 뭐 등등 반등을 주고 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오늘 장중에 뭐 덕산 네오록스부터 해가지고 뭐 AP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뭐 IC도 반등 주고 그랬는데, 자, 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에 이제 중형 OLED 1000만 대 양상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된 이제 OLED 관련주들이 어제는 좀 잠잠하다가 오늘 시장 반등 나오니까 오늘에서야 이제 엉덩이를 들고 들썩들썩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슈는 그렇지만 제가 볼 때에서는 그 이슈로 움직였다고 보기보다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보세요. 한 40% 빠졌죠? 한 달 동안에서는 한 근 30% 정도 빠졌을 거예요. 27% 정도. 한 두 달에 석 달 정도에서는 40%가 빠졌고, 한 달 동안에서는 거의 25%, 27%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거고, 다른 애들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서 소비주를 갖고 있었다면 이 정도의 손실은 아닐 건데, 만약에 IT 섹터를 가지고 있거나 제약주를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0%에 30%는 다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빠진 폭의 절반 정도의 반등세는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올라갈 목표치가 좀 더 크죠. 그래서 만약에 물려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더 갖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물려있지 않고 만약에 공략을 하겠다면, 그러니까 이 시간에 얘기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의 추천주로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분석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분석만 해 드리는 건데, 지금 시장은 이런 식의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HP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을 매매 종목으로 공략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살짝 밀리게 되면 이런 종목을 단타로 공략을 하세요. 그러면 이런 애들에서 짧게는 10% 정도에 뭐 길게는 뭐 15%, 20% 정도, 그러니까 5% 정도는 나올 수 있고, 대부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10% 정도의 목표치를 보면서 이런 IT 부품주들도 이제는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 갖고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아직 꺾여 있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 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면 빠지니까 그거를 착안을 해서 매매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과거서부터 뭐 IT 부품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IT 부품주들은 주도주로서 몇 년 동안 군림을 했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작년과 올해 초반에서 뭐 여기저기 뭐 리포트에서 황금 사이클 얘기 나오니까 다 IT 부품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 그냥 버티세요. 장기적으로 버티시는데,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만약에 오늘서부터 해서 공략을 하겠다라 하실 분들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HP 테크놀로지를 말씀을 드려봤고, 이슈도 그런 이슈가 있었다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 종목 리뷰를 하나를 도와드릴 텐데, 후성이죠. 뭐 또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작년에서 맨날 추천을 하고 한 달에서도 한 두 번, 세 번씩 작년에 추천했고, 그래서 작년에서 올해까지 추천해서 매수 가격이 들어왔던 게 열대 번 넘을 거고, 추천한 거는 공식적으로는 19번이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노란톡방이라든지 뭐 공개방송이라든지 후성 추천주는 작년에서 올해 한 100번 정도는 추천을 했어요. 뭐 심심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럼 오늘 이걸 왜 또 얘기를 하는 거냐. 자 물론 수익률이 394%인가를 올라온 종목인데, 이게 지금 400%를 396.9%네요. 396.9%가 올라가는데 이게 400% 이상 달성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왜 후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제가 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전자보다 후성이 10배 더 낫다라는 얘기도 이미 예전에 했고요. 그리고 지수가 무너지려면 후성이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후성이 무너지지를 않죠. 그 왜 안 무너지는가 봤더니,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탄소에 대해서 지금 감축을 40% 상향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탄소 배출권 관료주 쪽이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에서 외국인들이 120만 주, 기관들이 24만 주, 또 연기금이 또 들어옵니다. 오히려 들어왔던 애들이 살짝 팔았다가 또 들어오고 하는 형벌을 봤을 때에서는 아마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최근에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반등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래를 보고, 그러면 실적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도 좋습니다.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을 해요. 물론 주가가 많이 떠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신규 매수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 후성이 꺾이지 않으면 시장도 안 꺾인다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아마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400% 넘게, 제가 25,000원 얘기했거든요. 25,000원까지 갈 수 있다. 수급 보면서 더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자, 80.5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 85점까지 드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일단 80점만 드릴게요. 내일에서 보고 85점에서 90점을 매기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80.5. 일단 시장이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 바닥은 아니에요. 아쉽게도 바닥은 아니지만 3,000은 안착을 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매수 포인트 어제와 마찬가지 80.5 양호합니다. 어제도 좋은 점수 드렸었죠. 자,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도 여전히 좋습니다. 어제는 90점 수였는데 오늘은 85.5 정도만 드릴게요. 왜냐면 종목들이 지금 슬슬 이제 순환매도 나오고 이제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흐름이 오늘 조금 나와가지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비주들도 계속 갈 거예요. 왜냐면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 낙폭과대 IT나 아니면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반등은 주겠지만 소비주들도 같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고요. 잠시 뒤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소통 방송도 갖도록 하겠습니다.